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침범으로 돌아온 권유리입니다.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추리소설 집중해서 한 권을 다 본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. 그 안에 있는 김민이라는 역할도 저한테는 신비롭고 새로워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녀의 어떤 깊은 기구한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살아왔던 어떤 역사나 삶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거를 다시 유추해 보면서 대본을 한 번 더 읽게 되고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하는데 좀 더 저한테 호기심을 일으켰던 것 같고, 영화를 끝까지 보시는 관객분들께 어느 지점까지 과연 민과 혜영 중에 소연이 누구일까를 궁금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하는 힘이 저는 민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힘을 끝까지 좀 밀어붙일 수 있게끔 계속 혜영이와 팽팽한 긴장 구도, 긴장감을 좀 가지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, 연기하면서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썼던 게 소연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했었던 장면들도 있었어요. 비운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연이도 이런 감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입을 해서 막 연기를 했었던 점이 조금 소연과 어느 부분은 좀 닮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고, 어느 부분은 좀 의도한 바가 있어요. 회색 인간 같을 것 같았어요.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밝고 막 씩씩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약간 좀 드라이한 면이 있고 강단 있고 씩씩하고 파워풀하고 좀 무게감이 있고 생활감이 여기저기서 다 느껴지고,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소품도 준비하고 캐릭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,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내비치기를 꺼려하죠.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하다고 느끼고, 앞머리를 이용을 해서 눈썹까지 거의 가리면서 자기의 표정이라든지 자기의 감정을 별로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머리 풀뱅을 해서 조금은 답답한 인상을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긴 머리 스타일이긴 하지만 여기 끝에는 사실 이렇게 요만큼 염색이 되어 있는데, 염색을 한 게 아니고 염색을 해놨었던 머리를 손질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두면은 끝에만 남잖아요. 그래서 그 머리를 좀 연출을 했었어요. 의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피팅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되게 빈티지한 의상들 한 60%는 다 가져가서 썼던 것 같네요. 성별을 굳이 따지지 않을 법한 좀 유니섹스한 옷들이었거든요. 그게 전 참 회색 인간 같은 김민한테 어울릴 법한 의상 같았어요. 사실 뭐 그때 너는 죽었어야 됐어, 왜 아직도 살아있어,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녀 관계죠. 그걸 이제 첫 촬영을 하는데 진짜 참 막막했어요. 그러니까 진짜 되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독하고 외로웠었던 삶이 김민의 삶이지 않을까? 난 아직도 용서가 안 돼라는 그 문장은 엄마한테 하는 대사였는데 참 애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김민의 운명이 엄마에게 버림받은 삶을 계속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결국은 또다시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새 생명에게 같은 삶을 또 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
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자기 자신한테도 어쩌면 하는 얘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감독님하고 처음 작업하는 작업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걸 첫 장면에 첫 씬으로 촬영을 한다는 게 그리고 심지어 되게 긴 독백이고 그거는 엄마랑 주고받는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분가량 미니의 혼자 독백씬이거든요. 그래서 그 전날 저 연습실에서 혼자 찍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의 영상을 찍어서 감독님한테 먼저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. 이 정도 강도가 괜찮을까요? 아니면 이 정도 감정이 괜찮을까요? 아니면 윈이라면 감정이 너무 막 지독하게 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 엄마에 대한 감정이 뭐 그렇다고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러면서 좀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나눴었던 기억이 나네요. 임신 7주차임을 알고 나서도 그 산부인과 앞에서 흡연을 한다라는 게 임산부가 참 너무 위태롭잖아요. 그리고 너무 외로워 보이고 참 고독하고 네, 그리고 참 자기 파괴적이다라고 저는 캐릭터를 파악했어요. 그 감정 변화가 되게 드러나지 않았고 드러낼 수 없어서 사실 한편으로는 진짜 많이 답답했어요. 그것을 연기해야 되는 제가 너무 힘들었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현경 이모랑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제가 되게 감정적이에요. 그래서 원래 그 텍스트로 나와 있는 대본에선 조금 더 좀 몸이 건조하게 나와 있어요. 민에게 있어서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쉼터이자 뭔가 호흡기 같은 사람이 현경이었기 때문에 현경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은 그렇게 좀 그나마 숨 쉴 수 있고 그나마 좀 감정적이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더 민과 혜영이 만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대비가 더 극명하게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의도했었었고 민은 이렇게 직선이었으면 좋겠고 혜영이는 계속 이렇게 감정의 곡선이 좀 컸으면 좋겠었어요. 그래서 이 격차가 대비가 확실하게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민의 감정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랐으면 좋겠고 웃음기도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눈빛도 잘 안 읽혔으면 좋겠고 그럼 그럴수록 더 아마 혜영이는 더 알고 싶었겠죠, 민을. 왜냐면은 자극을 계속 해도 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.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극대화시키려고 좀 많이 저희끼리 팽팽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민의 감정이 확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혜영이가 가하고 그렇게 해서 민이 자극받아서 변하는 게 아니고 현경 이모가 이제 죽어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딱 열면 그 욕조에 쓰러져 있죠.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제 갑자기 무너져요, 민이.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이제 감정이 완전 날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. 진짜 뭔가 감정이 서로 엄청 격해진 상태에서 막 서로 몸싸움을 치고받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막 여자들의 무슨 진짜 살벌한 개싸움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런 여자 싸움은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랫동안 남겨지기에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다행히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남겨질 수 있었냐면 원테이크였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연습과 너무 많은 반복된 그 완벽한 합이면 또 그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다행히 시간이 부족해서 되게 간절함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게 방화복이 남아있는 방화복이라고는 이제 한 벌 정도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태우면 이제 끝나는 거였거든요. 뭐 더 이상 갈 수도 없었어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두가 다 정말 초집중하고 초긴장한 상태에서 했었던 것 같고 그만큼 되게 격정적으로 감정이 막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
저도 참 그 장면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영은이라면, 내가 만약 서연이라면, 내가 만약 윈이라면, 내가 만약 혜영이라면 한 번쯤 다들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,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어떤 화제거리를 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우리 영화는. 일단 이런 장르에도 첫 도전을 하게 됐고 저조차도 처음 보는 얼굴이자 처음 보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 주셨다고들 이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배우 권유리한테도 어쩌면 새로운 무기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더 이제 잘 갈고 닦으면 더 이제 단단한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생기고 다음에 도전을 할 만한 용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라면 저한테는 충분히 이 침범이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. 라고 할 수 있어요. 김민에게 민아, 이제는 좀 평온하게 너의 행복을 찾아서 살길 바래. 현경이 모랑 인생 4컷도 웃으며 잘 찍고 육아 꿀팁은 유튜브로. 늘 밤엔 박혜영을 조심해. 고생이 많다. 권유리가.